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나홀로 독주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엔비디아 이후 최고의 주도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누가 막겠는가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테슬라 소식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그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최근에, 제 채널에 보니까 댓글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거 보니까, 11월 달부터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또 10월부터 사기 시작했다. 또 12월 달부터 시작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어서 주식을 드디어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이러는데, 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막 급등하고 빠르게 오르니까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가 이제 처음 주식을 투자하고 또 이제 뭔가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미국 주식만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자, 그런 분들에게 테슬라 장기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지난 4년, 3년, 2년 이렇게 장기 보유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벌써 이제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굉장히 이제 이 버팀목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든든하죠. 여기서 더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신규 진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장기 투자란 이런 것이다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윗그림하고 아랫그림이 있는데요. 위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How people think is like the hodl 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초록색으로 제가 하려는 hodl, 이 hodl이라고 하는 거 HODL. 자, 원래 이 글자는요, hold입니다. hold에서 온 거거든요. hold가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왔죠. 과거부터 buy and hold라고. 테슬라 주식은 이 무조건 파는 주식이 아니라 사서 홀드하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uy and hold, 사면 홀드하라고 계속해서 lifetime, 그냥 평생 계속 홀드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 단어가 에서 온 건데 사람들이 빠르게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홀드를 홀로 치는 거예요. HOLD라고 써야 되는데 HODL로 빠르게 치다 보니까 미스테이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스펠링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도 사실 받침 틀리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특히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한국의 니은 받침인지 히읗 받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써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제 썸네일에 이 보면은 받침 틀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그 받침에 대해서 야, 이 받침도 틀리는 게 이런 주식을 가르치냐 이러면서 막 비꼬고 욕하고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자꾸 좁은 세계에 있는 거죠. 그분들도 어디 필리핀이나 어디 가서 한 5년만 살아보고 10년만 살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영어를 많이 쓰고 한글을 많이 안 쓰고 또 한글 책을 안 읽고 보통 영어 책을 많이 보다 보면요.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좁은 세계에서 자기 것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홀드를 써야 되는데 빠르게 스펠링 치다 보니까 미스펠링이 난 겁니다. HOD야. 근데 이게 이제 주식 세계나 비트코인 세계, 코인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단어 괜찮은데 이거 그냥 우리 홀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쓰는데 오히려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붙여버린 거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쓰고 재밌게 쓰고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한번 보시면요. How people think it's like to hold. 장기 투자하면서 홀드한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주 평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근데 완만하게 올라가죠. 완만하게 기울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버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요. 근데 여러분, what is actually like to hold? 아래쪽 보세요. What is actually like to hold? buy and hold 하는 게 실제는 어떤 느낌이냐? 정말 진짜 이 테슬라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는 건요. 아래쪽과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요. 가다 보니까 막 태풍이 몰아치고 구덩이가 있고 나무 속에 늑대가 존재하고 거미가 내려와서 나를 물어뜯고 자, 그 보시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다를 만나요.
또 바다에서 지나가는데 뭐 온갖 뭐 용암이 터지고 하와이에 지금 뭐 용암 터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번개, 천둥 번개 치고 눈이 내리고 저 마지막까지 저 목표지까지 가는데 악어가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저 악어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갖고서 장기 투자한다는 게요. 실제로는 이렇다고요. 원래 위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 한번 해보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위기를 만나잖아요. 당장 내던지고 싶거든요. 막 팔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뭐 장기 투자 하면 되지,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않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처럼요, 이 손바닥에 이 소위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에 정보가 어디 가든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시대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힘들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버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주식 투자가 더 쉽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쉬운데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쉽네 이러는데 막상 이제 가져보면 지금은 막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나중에 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몇 가지만 예상을 해보면요. 만약에 지금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싸움을 부추기겠죠. 언론에서요. 뭐 트럼프가 머스크를 이제는 뭐 별로 이렇게 둘이 뭐 이상한 걸 띄우겠죠. 그러다 보면 그 기사를 보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써요? 얘가 나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언론들이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주식이 출렁거릴 수 있는 거예요.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빗나갔다. 헤어졌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 사실 자신의 채측근을 어마어마하게 잘라냈잖아요. 정말 완전 영혼의 단짝, 뭐 이런 쪽은, 이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닌데, 그런 언론의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주가는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뭐 자율주행 하는데, 뭐 자율주행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뭐 중국, 유럽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금지한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또 무역 전쟁 터져서 중국하고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손보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소식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무수한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미국 이 테슬라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과거에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한참 괜찮을 때인데 260, 270 갔다가 갑자기 $100 중반으로 떨어질 때요. 어떤 소식이 터졌냐면은 그때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 이걸 뒤에서 싹 터트린 거죠. 그 나중에 봤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어서 계속 뭐 나쁜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언론들이 갖고 있다가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터지니까 멘탈을 제정신으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 투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제정신인 사람들은요, 이거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긍정론을 외치고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하면서 언론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해주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이거는 뭐가 문제다, 문제 다 파악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최근에 뭐 한국에 여러분 계엄 사건 터지고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것들 보니까 그 방첩사의 여인영인가요? 그 사람이 뭐 이 방첩사잖아요. 뭐 정보를 다 쥐고 이제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음만 먹으면요, 방첩사 사령관만큼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 언론에서 이거 사기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한국 소식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아마 테슬라 유튜버 중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바이앤홀드를 외치면서 함께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4년, 5년, 6년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요, 앞으로
앞으로도 2030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갈 동안 여러분들은요, 제가 항상 제 채널 보시면서 그냥 운동할 때 들으시고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얼마나 설거지하면 듣기 좋습니까? 설거지하면 30분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30분 조깅할 때 그러니까 들으시면요, 그냥 들으시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버티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거야. 위에처럼 이론적으로 위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앞으로 2030년도까지 내가 안 판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제정신 박혀 있는 사람들은 막 정신이 혼란이 옵니다. 막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닥쳐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미국 소식 하나, 미국 경제 소식 하나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자, 아직 2024년도 올해가 마감이 안 됐지만,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거의 뭐 이제 올 한 해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GDP, 미국의 GDP와 타이틀 보세요. America is carrying the G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G7 국가 있죠. 소위 말해서 선진 7개국, 선진국 중에 7개 국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미국 있고 독일, 뭐 영국, 이탈리, 프랑스, 뭐 캐나다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까지 해서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각 나라의 GDP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DP를 이제 비교했을 때에, 자, 미국이 아래쪽에 이 아래 차트 한번 보세요. 파란색 부분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체 미국의 GDP가 뭐냐면요, 29.2 트릴리언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30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보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3.5, 3.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3이라고 봤을 때 3 트릴리언에서요. 애플 시가총액이 한 3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3 트릴리언 쪽 간 기업들이 벌써 3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가 지금 애플, 엔비디아, 마소죠.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이 3개를 합치면요, 거의 10 트릴리언이 되는 겁니다. 그 3개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뭐 지금 나머지 또 뭐 많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7개, 선진 7개국을 GDP를 비교했는데, 미국이 그 선진 7개국 중에서도 미국이 전체에서 50%가 넘어가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GDP가요, 압도적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일본이 GDP 기준으로 현재 6.6 트릴리언, 6.6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일본이요, 지금 독일보다도 GDP가 더 커요. 6.6인데 독일이 지금 6.0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보다도 더 높은데, 지금 GDP 기준만 G7에서 일본이 넘버 2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넘버 3이고, 그리고 이제 UK, 영국이죠.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4.4고, 프랑스가 4등, 그리고 UK가 4.3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3.6, 캐나다가 2.6 트릴리언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미국 그냥 홀로, 미국 혼자만 거의 30 트릴리언, 3 트릴리언으로서 전체 G7에서도 52%나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미국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난 1980년도 이후로 10%나 올라와서 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래의 먹거리는 인공지능,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이 다른 나라들이요, 인공지능 이런 게 못 따라오는 거야. 거의 지금 미국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아야겠다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 현재 부동산 위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 터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미국도 이 기회를 가지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다른 데 볼 때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 주식만 하면 돼요. 앞으로 미국이 여기서 GDP가 더 올라갈 거예요. GDP와 비교해서 미국 주식의 어떤 성장, 이게 다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이면 미국 보세요. 미국이 지금 현재 이끌어가는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60%가 될 수도 있고 55%, 57%, 60%, 65%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 앞으로 팽창할 걸 생각한다면요,
이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요,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어요. 뭐 중국에 투자한다. 그거 제일 나중에 돌아보면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그냥 미국 주식만 하세요. 개인들은요, 미국 주식만 하시고, 뭐 기관에게 맡기고 있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뭐 그분들이야 뭐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할 때는요, 그냥 항상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같이 지금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달러를 확보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계속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Buy and hold요. 앞에 설명했지만 그럴 때에 여러분들 자산이 미국이 커져가면서 이 자산이 커져가는 거죠. 한국의 자산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 안 되면요, 자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미국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크고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걸 갖고 있어야지 GDP가 커지는 만큼 여러분들 자산도 커져가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그중에서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 바이 앤 홀드 미국 주식을 무조건 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관계를요,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 로이터 통신이나 어떤 몇 개의 그 뉴욕 타임즈 소식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테슬라의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팀이 행정부 인수팀이 현재 자동차 그 사고 났을 때 보도할 때 그 보도하는 그 규칙들, 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반대하는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정하겠다. 테슬라를 위해서 이제 좀 더 좋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지죠.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전에는 막 테슬라를 자꾸만 부각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불이익을 당할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한번 보세요. 오늘은요, 이 The Washington Post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Elon Musk just can't leave Donald Trump sid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사이드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냥 떠날 수가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트럼프 최측근으로서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최근에도 계속 많이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든 같이 다니는데 특히 왜 지금 트럼프 소위 오른팔처럼 트럼프에서 그냥 같이 거의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냥 퍼스트 레이디예요. 아니면 머스크가 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언론에 부각되는 거 보면요,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가 벤스 같은 경우는요 별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감이 약해요. 근데 머스크는 존재감이 항상 나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보는데 지금 떠날 수 없는 게요,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단짝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이 팀 쿡이, 애플의 CEO 팀 쿡이 트럼프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머스크도 같이 밥 먹자 이래 된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머스크도 같이 먹자 이랬는데 팀 쿡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먹는 거죠. 같이 먹으면서 트럼프가 모르잖아요. 지금 80 가까이 되는데 뭘 알겠어요. 트럼프는요, 부동산 쪽만, 호텔 쪽만 잘 아는 거죠. 근데 사실 이쪽 지금 기술 쪽 모른다 그랬잖아요. 인공지능, 지금 현재 빅테크들이 하는 거 모르는데 빅테크들을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돼요. 왜냐면 미국을 주도하는 게 빅테크들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쪽을 모르잖아요. 트럼프의 다른 측근들도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이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모르니까 우이씨 이러면서 막 폭력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트럼프가 이번에 머스크가 자기를 지원했죠?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이런 걸 다 자문을 듣고, 머스크에게 도움을 얻는 거죠. 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잖아요. 머스크가 이런 조언, 이런 얘기 같이 해주니까 대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스크가요, 트럼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는요, 완전 테슬라에겐 호재고, 계속해서 다 머스크가 하고 있는 우주 산업이랄지 모든 사업이 다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 트럼프가 여러분 안 이쁘겠어요? 아이고 이거 이뻐 죽겠네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돕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뭘 하는데 리더인데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데 스마트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아주 탁월한 그 인사이트를 줘요. 내가 모르는 거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요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테슬라 투자자로서는 정말 지금 하늘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테슬라 투자가 정말 지금 이 하늘이 내리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 소식입니다. 자, 오늘도 호마즈 캐딜락이 자, 테슬라 13.2 버전을요.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자, 실전 주행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로스앤젤레스 to 샌디에고입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서 샌디에고까지는요. 대략 뭐 자동차로 한 1시간 40분에서 넉넉하게 한 2시간 평균 잡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빨리 달리면 이제 1시간 40분 만에 도착하는데 자, 보통 이제 이 LA에서 샌디에고까지 여행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로 뭐 한 2시간 안팎이니까 사실은 뭐 LA 사는 사람들이 샌디에고로 자주 이렇게 여행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LA에서 샌디에고까지 이 호마즈 캐딜락이 이 뭐라고 하냐면 I didn't touch the steering wheel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달도 한 번도 터치를 해본 적 없대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도 손도 안 대고 페달도 테슬라 페달도 안 밟고 직접 이제 갔는데 LA 즉 로스앤젤레스 파킹lot 있죠? 파킹하는 스팟에서 뭐 커피를 마시건 어디서 이제 픽업하겠죠. 커피를 이제 마시기 위해서 딱 거기서 출발하겠죠.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딱 픽업해서 자 거기부터 이제 FSD 자율주행을 이제 워킹을 딱 시키겠죠. 딱 한번 딱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이 작동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제 띵동 하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3.2 버전을요, 완전히 FSD 자율주행으로 딱 작동시키니까 LA에서 그 파킹랏에서 샌디에고 호텔 파킹 거라지까지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o the parking garage of the hotel in San Diego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샌디에고 호텔의 파킹 거라지까지 딱 이 차가 딱 파킹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건요, 여러분,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제가 저도 제가 모델 Y에서 이 FSD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데스밸리 여행 갈 때, 그리고 그 데스밸리 가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자고 또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로 가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까지가 대략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샌디에고 거리랑 비슷합니다. 다만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 가는 길은요, 말 그대로 데스밸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니까 가는 길에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충전하는 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뭐 가는 길에 빠져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충전할 곳도 있고 충분하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정말 베가스까지도요, 라스베가스까지도 중간에 한번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 한번 들러가지고 충전하고 이제 가는데 정말 손댈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편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운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요, 특히 운전이 참 쉬워요. 그리고 차선 변경도요, 앞에 너무 늦게 가잖아요. 우리 FSD가 알아서 그 차선도 레인 체인지 해가지고요, 가로질러서 가버리고 이럽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운전하는 걸 느낍니다.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가 사람처럼 정말 운전하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FSD 13.2는 가장 최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 사람이 해보고 나서 정말 어떻게 LA 파킹랏에서 샌디에고 호텔까지 파킹랏까지 손도 안 대는데 거기까지 딱 주차까지 끝낸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Road tripping without the tech, without this tech in 2024 is insan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테슬라의 FSD가 없이 어떻게 2024년도에 이 운전한다는 건 이건 미친 거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거 없이 여행한다?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편한 것에 맛을 들이면 절대로 못 돌아가요. 절대로요.
그건 여러분 제가 많이 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피처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한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편한 걸 경험해버리면 그걸 사람들은 계속 쓰려고 하지 절대로 못 돌아간다는 건데 바로 이 자율주행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1부 때도 어제도 제가 2부 때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3.2 버전에 대해서는요, 사람들마다 지금 이제 일부만 테스트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정말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도 너무 좋은데 제가 타고 있는 거 그거보다 6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13.2인데 지금 13.2.1도 지금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계속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나와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중이죠. 왜 그래요?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이제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계속 시키니까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13.2, 13.4, 13.5, 6 이렇게 가다가 14 버전이 나오겠죠. 그때는 정말 이제 사람보다 운전이 더 안전한 그런 FSD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올 가을쯤 이제 여름 지나고 여름 어간의 가을쯤에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슈퍼바이즈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쯤 되면 정말 이제 손색이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또 껑충 뛰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정말 테슬라 자체만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가 나중에 터져서 뭐 안 좋아서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자체만은요 지금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니까 그냥 이런 기업은요 계속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게 서글픈 겁니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테슬라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지나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봐봐.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많이 자산이 불어난 사람들 주변에서 안 부러워합니까? 주변에서 아마 막 부러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저걸 가졌어야 됐는데. 저한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지인들도 많이 이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이제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은 대꾸도 안 하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정말 중요한 지인이 연락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빨리 사라 그랬는데 그때 샀으면 벌써 지금 두세 배가 뛰었는데 안 사니까 지금 와서 내가 그때 샀어야 했는데 맨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지금 부러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독일 자동차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드리고 있죠.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German luxury auto brands in China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독일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의 종말의 시작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 폭스바겐, 아우디, BMW, 벤츠까지 이 독일의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요, 죽을 쓰고 있어요. 정말 지금 이제 종말의 시작이 이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테슬라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붕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앞서서 한 거지만 이제야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보십시오. 자, 독일의 또 최고의 또 럭셔리 브랜드 벤츠와 BMW보다 한 수 위인 포르쉐죠. 자, 포르쉐 차이나 리듀스스 딜러십입니다. 자,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아래쪽에 한자 중국말 하시는 분들은요, 중국 소식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포르쉐 차이나 중국에 있는 포르쉐가요, 딜러십을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에 있는 포르쉐가 딜러십을 줄이는데 한두 개 줄이면은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겠죠. 근데 지금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공식적으로 포르쉐에 있는 중국 자동차가 뭘 발표했냐면은 엄청난 앞으로 딜러십 네트워크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막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포르쉐 이런 걸 또 비싼 차, 좋은 차 좋아하겠습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요. 큰 차 좋아하고 비싼 차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엄청난 지금 이 인기가 있는데 근데
대규모로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거의 지금 2026년도까지 100개 이상을 문 닫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딜러십이 중국 전역에 깔리는데 100개 이상을 문 닫는다? 여러분, 이건 지금 어떤 소리, 100개 이상 딜러십 문단 말은 굉장히 그만큼 마켓 쉐어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뭐 포르쉐 아니어도 야, 우리 전기차야. 전기차가 돈도 아끼고 좋은데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중국 사람은 더 전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야, 이거 안 사도 돼. 지금 뭐 우리 전기차로 막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굳이 뭐 포르쉐를 타야 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포르쉐가 타이칸이라고 전기차를 내놨는데 비싸기만 비싸지? 뭐 소프트웨어는요. 그냥 중국 차보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아무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이렇게 문을 닫는다? 앞으로 분명히 이런 소식 나옵니다. 이제 BMW, 벤츠 딜러십이 뭐 100개씩 문 닫는다. 이런 소식이 분명히 들릴 겁니다. 아우디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독일 럭셔리 브랜드가 종말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어디까지 쪼그라질지 정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위기가 이제 닥치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30%가 넘어가요. 아마 지금 속도면요, 이게 40%, 50% 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차 중에 10대 중에 5대가 전기차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대로 도요타 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내연차들이 경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버텨요? 못 버티죠. 중국이 인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마켓 쉐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테슬라가 일으킨 폭풍이에요. 테슬라가 일으킨 바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